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주호민 씨 아들이 아동 학대를 당한 사건에서 형사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는데 2심에서는 판결이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주호민 씨 아들은 장애 아동입니다. 근데 이 특수교사가 있죠. 이 장애 아동을 교육하는. 그래서 특수교사에 대해서 아동학대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 교사는 주호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유,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주호민 씨가 이런 발언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주호민 씨는 평소 특수교사의 어떤 아동학대 혐의를 의심하고는 자신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호민 씨는 이 교사를 형사 고소를 했겠죠. 그래서 검사는 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쟁점은 이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이었습니다. 즉, 주호민 씨가 그 교사랑 대화를 한 게 아니고 주호민 씨는 아들이 있던 그 교실에서 특수교사가 발언하는 것, 즉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죠. 그래서 이렇게 몰래 녹음한 녹음 파일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가 형사사건에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는 유죄로 판결을 선고했는데 최근 2심에서는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우리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1심은 우선 이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허용되지 않는, 녹음이 허용되지 않는, 즉 비공개 타인 간의 대화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은 장애 아동이죠.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실에 있던 다른 학우들도 이런 비슷한 상태의 장애 아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호민 씨의 아들은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지적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교실 내에는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몰래 녹음한 행위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몰래 녹음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지만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봤습니다. 즉 위법성이 사라지는 어떤 정당 행위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이런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렇게 몰래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1심 판결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주호민 씨는 상시적으로 매일매일 녹음한 게 아니고 어떤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녹음을 결심했습니다. 즉, 녹음을 하게 된 이 동기나 경위를 볼 때 누구나 이제 수긍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호민 씨는 비록 유명인이긴 하지만 직접 피해자는 아닙니다. 여기서의 직접 피해자는 주호민 씨의 아들, 장애 아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아동과 특수교사의 어떤 지위를 비교해 볼 때 이 주호민 씨의 아들이 오히려 약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교실에는 장애 아동들만이 있었고 CCTV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도 없고 어떤 영상 증거도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에서 녹음은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몰래 녹음한 것이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